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화입니다. 자, 건강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쉽다. 저속노화 레시피입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참 길었는데요. 저도 참 봄을 좋아합니다. 우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밖에서 달리기도 실컷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겨울과 달리 봄에는 나물 같은 신선한 채소도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새로운 계절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도시락 그리고 또 봄나물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편님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두부에 이어서 세 번째 또 함께하게 된 장은실 편집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양배추도 그렇고 두부도 네. 그렇고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 너무 쉽게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이제 레시피가 소개가 되면 그것만 보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따라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간단한데 맛있는 레시피를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감사하게도 네. 전할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연두라는 양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이제 뒷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연두를 계속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뭐 연두 PPL이 아니냐, 연두 광고가 아니냐라는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연두를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부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장이라던가 소금을 많이 안 쓰게 되고 연두 하나만으로 이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편리함에 제가 반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굴소스면 굴소스, 참치액이면 참치액, 이런 약간 훈연 향이 좀 많이 있잖아요, 조미에게는. 근데 그런 자기 존재감이 없이 채소나 이런 다른 재료들의 맛을 이끌어주는 재료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극찬이신데. 네, 그런 양념으로 이제 많이 즐겨 사용했는데, 마침 또 연두에서 이걸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드디어 PPL이 들어왔습니다. 와. 박수! 와. 저는 좀 다분한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PD님한테 듣기로는 요즘 이제 또 이런 PPL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모든 제품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속노화 레시피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결이 맞는 식재료들을 잘 발굴을 해서 교수님과 치열한 논의 끝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제가 제품을 보는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검증을 저희 팀에서 이제 거친 그런 제품들이 저희 영상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이 프로그램이 뭐 제작비도 그렇고 또 장편님께서 아이디어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자원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또 지속 가능하게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정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속노화 도시락 특집으로 준비한 요리는 지금 밀푀유 샐러드라는 조금 독특한 이름의 샐러드 하나 하고요. 불을 쓰지 않는 김밥 2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김밥을 마실 때 재료 준비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렇죠. 그냥 사 먹고 말지 이렇게, 계란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나도 집에서 정말 손쉽게 김밥 말 수 있겠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김밥이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먹고 나면 졸리고 다리가 붓고 조금 지나면 이제 허기가 훅 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밥 먹어야 되는 컨디션이 이제 공연 전이에요. 제가 이 호른을 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밥을 먹으면 연주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제 힘을 내야 되는 시점에서 힘이 쭉 빠져요. 김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김밥은 어떤 김밥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김밥은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김밥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밥은 재료마다 양념이 각각 들어가잖아요. 당근에도 소금을 넣고 계란말이를 할 때도 양념을 많이 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알의 김밥 안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리가 엄청 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걱정,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김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밀푀유 샐러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밀푀유 나베는 먹어봤습니다만 밀푀유 샐러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이게 대체 어떤 음식인지 좀. 네. 밀푀유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식 디저트를 얘기하고 천개 잎이라는 뜻을 가진 그 굉장히 바삭하고 두꺼운 디저트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본따서 많은 분들이 밀푀유 나베를 많이 드시는데 그 이유가 밀푀유 나베를 만들 때도 배추, 고기, 깻잎 이런 식으로 층층이 재료들을 싸서 그걸 썰어가지고 먹는 형태잖아요. 근데 밀푀유 나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채소나 고기를 한 번에 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그럼 샐러드도 이렇게 응용을 하면 밀푀유 나베처럼 굉장히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겠구나. 정말 밀푀유처럼 샐러드가 이렇게 촘촘하고 뭔가 화려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비주얼이 굉장히 예쁜 샐러드입니다. 채소를 원 없이 먹을 맞습니다. 수 있는 거네요.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밀푀유 샐러드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맛있는 요리, 채소를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네. 그런 가공육의 어떤 그 유혹에서 네.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공육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안 쓸 수는 없죠. 저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있습니다. 네. 소세지가 들어가고 그렇죠. 베이컨이 들어가고 블랙 푸딩이 들어가는데 네. 이걸 제가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저도 먹습니다. 근데 가공육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하루에 뭐 50g 이상 먹게 되면 뭐 암발생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런 샐러드에 삼겹살을 구워서 넣을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베이컨 리얼리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런 돼지고기 가공육을 네. 굉장히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서 네.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 한번 첨가물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라벨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돼지 등심 97.4%에 네. 소금 2.2%에 머스터드 시드, 그다음 주니퍼 베리, 통후추, 펜네시드, 코리앤더 시드, 오레가노, 월계수 그냥 기본적인 향신료에 맞아요. 소금이랑 돼지고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가공육을 걱정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좀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가열되고 하면서 결국에 발암 물질을 만들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을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요. 네, 한 달도 안 네, 돼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네. 한 달도 안 되고 이 업체에서 만든 베이컨도 보시면 무설탕, 설탕이 안 들어간 베이컨인데 네. 거의 색깔이 그냥 삼겹살 색깔하고 거의 네, 유사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색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자연스러운 훈연 조리법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가공육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성분 자체는 상당히 무해해 보이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가공육스럽지 않은 맞아요. 제품이 맞는 것 같고 사실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만들다 보면 되게 비싸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뭐 땡겐다즈 이런 브랜드 보면은 굉장히 성분이 단순하죠.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고 이제 값이 싸게 뭐 5개 2,000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보면 어찌 보면 팜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가짜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진짜 음식을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뭐 단가가 올라가는 면이 있고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무설탕 로스트햄 브랜드에서 또 감사하게도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장편님 보시기에 뭐 다른 좀 대안이나 조금 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만약에 햄을 조금 쓰기가 그렇다 하시면 달걀 삶은 거를 대체하시거나 얼마 네. 전에 방송하셨던 치즈. 네, 치즈. 네, 치즈를 넣으셔도 괜찮고 네. 나는 좀 비건으로 채소로만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송이 버섯을 햄처럼 얇게 잘라서 네. 구워서 햄 대신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한 변주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교수님, 이게 어떤 아이인지 아시나요? 네, 로메인. 네. 네, 사실 제가 로메인은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저 샐러드도 좋아하고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는 로메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네. 샐러드 키우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로메인을 키워서 조만간 이제 따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상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뭔가 상추랑 식감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교수님은?
약간 로메인은 조금 더 상큼한 느낌? 맞아요. 이게 수분감이 상추보다 더 있어서 네. 조금 더 아삭아삭한 네. 느낌이 있고 또 양상추보다는 조금 더 진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상추나 양상추보다는 샐러드 했을 때는 로메인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토마토가 있고 그리고 양파가 있습니다. 네. 로메인이 주된 재료인데 밀푀유 나베로 치면 배추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밀푀유 나베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랑 토마토를 가능하면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좀 포인트여서 밀푀유 나베 느낌을 재현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얇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양파 그대로 쓰시는 거죠? 네. 양파를 이렇게 얇게 썰면 굳이 물에 헹구지 않아도 그렇게 맵지 않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눈물 안 나세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주시고 토마토도 얇게 썰어줄게요. 평소 토마토 많이 드시나요, 교수님은? 저 토마토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제 토마토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네. 제가 박사과정 할 때는 이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네. 그 근처에 대형 마트에 가면 네. 그 창고형 매장이라 네. 대형 토마토를 팔죠. 뭐 네, 몇 네. 킬로그램 들어있는 거. 네. 이거를 사서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먹었습니다. 아, 그냥 과일처럼. 예, 그때는 뭐 네. 그냥 요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주식처럼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먹을 정도로 토마토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이거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밀푀유를 먼저 이렇게 예쁘게 깔아주세요. 만약에 로메인이 크면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조금 작다 싶으면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토마토를 한 3개 정도만 얹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양파를 올릴 건데 항상 토마토 위에 올리면 좋은 이유가 양파랑 고기랑 먹었을 때 식감이나 맛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많나요? 이게 너무 먹고 싶게 생겼어요. 아, 양파가 이게 이미?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것만 봐도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인 그쵸. 이 와퍼에 네. 이 열었을 핵심 때의 재료. 그 네. 모습이 딱 보이네요. 맞아요. 이 이제 그 햄을 올려서 한번 같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보고 있기 괴로운데요. 네. 쌈 싸서 빨리 먹고 싶게.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한 3층 정도를 쌓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햄이 이렇게 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되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여기 옐로우 머스터드하고 네.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뿌려서 근데 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소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평범한 소스는 거부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또 건강하지만 맛있는 네. 소스를 또 놀랍게 제공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로메인 이불을 한 번만 더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네. 그 요즘에 그 수제 버거집에서 네.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버거 또는 이제 맞아요. 그 로우 카보,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이 맞아요. 별로 없는 버거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에다가 맞아요. 번만 그 패티만 넣어서 맞아요. 팔죠. 그런 것들이 그걸 요새 떠오르네요. 언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빵이 없는 아, 샌드위치다. 네. 뭐 그런 뜻으로 언위치. 네, 언위치라고 하는데 네, 네. 저는 이 샐러드, 밀푀유 샐러드를 이제 절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아서 썰어주시면 단면이 예쁘거든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 그럼요. 일단 이걸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오, 도시락통에 이렇게 차곡차곡 디스플레이를 또 네네. 근데 이거 디스플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이 절단면 그대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크기의 도시락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담아주시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싱그럽죠. 네. 네. 와, 꾹꾹 눌러주시면 짜잔. 되게 네, 예, 예쁘죠. 매우 그럴싸합니다. 네, 매우 정말 그럴싸하고 그리고 당장 막 먹고 싶어요. 보기에도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크로 이렇게 드시기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쏙쏙 집어 드시면 굉장히 우아하게 샐러드를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와. 하나가 됩니다.
이거 안 찍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마늘 소스를 만들 거예요. 마늘 소스. 네. 근데 이제 샐러드를 드실 때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그냥 올리브오일하고 여러 재료를 섞어서 끓이지 않은 걸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끓여서 만든 걸 소스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리법의 차이인 건데 아. 소스랑 드레싱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마늘로 만드는 샐러드 소스를 한번 소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을 하였으므로. 네, 소스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올리브오일, 연두, 그리고 마늘. 요 세 가지면 굉장히 맛있는 소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맛있는 올리브오일이 한 2-3큰술 정도 들어가요. 네. 2큰술, 3큰술 정도, 요 정도. 그런 다음에 마늘을 가능하면 듬뿍 넣어주세요. 1큰술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1큰술보다 많이. 그래서 이 마늘을 이렇게 끓이듯이 익혀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마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익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방심하면 어느 순간 타요. 네. 그래서 이게 예쁜 갈색이 날 때까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네. 마늘을 정말 끓이듯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다 익었을 때쯤에 연두를 1큰술을 넣어서 이제 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끝입니다. 소스가. 향 너무 좋죠? 네. 와. 이걸 조금 많이 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써도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됩니까? 즉석에서 하는 게 좋은 게 올리브오일은 네. 넣으면 굳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쵸. 가능하면 즉석에서 이렇게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 그러면은 이거의 또 장점이 세로로 저희가 샐러드를 담았기 때문에 네. 이 사이로 소스가 굉장히 잘 배어듭니다. 너무 예쁘죠? 완성입니다. 그 밥 먹고 빨리 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 이것도 빨리 만들 수 5분 있죠. 컷 가능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편님 네. 예전에 체중 감량하실 때 이걸 드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한창 다이어트로 한 15kg 정도 감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밥 반찬으로 너무 즐겨 먹었던 샐러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이걸 먹으면서 약간 제 감각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실 햄은 별로 안 들어있거든요. 네, 야채에 비해서 적게 우리가 들어있죠. 쓴 햄의 무게가 네, 이게 지금 한 70g도 안 될 거예요. 100g짜리의 한 70g 정도를 네. 썼고 근데 진짜 고깃집에서 고기 쌈 싸 먹는 맛이 납니다. 그거의 비밀은 이 마늘의 힘. 네, 마늘에다가 마늘 소스의 힘. 그러니까 불맛. 맞아요.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름진 느낌이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샐러드 하면 한없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좀 묵직한 맛이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밥에다가 얹어 먹기도 좋고 이거 자체로도 하나의 요리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메뉴가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바로 부었지만 이 상태로 한 5시간이면 충분히 밖에서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시락을 담으실 때도 보통은 샐러드 따로 드레싱을 따로 담아서 이제 섞어 드시는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뚜껑 닫아서 네. 바로 가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여기다가 MCT 오일만 조금 뿌리거나 하면 그렇죠. 그대로 그래도 될것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다음 메뉴는 뭔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양배추를 넣은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를 넣은 김밥이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김밥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네. 오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은 약간 기분 나쁜 배부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김밥을 꺼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김밥은 마치 샐러드처럼 드시면 굉장히 신선하고 상큼한 샐러드 기분이 같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건데 네. 오늘 재료들이 보면은 양배추와 오이 그리고 깻잎. 양배추 오이 깻잎. 네, 딱 봐도 좀 건강하고 샐러드. 네, 파릇파릇한 느낌이 네. 들고 그리고 햄 대신에 저는 크래미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크래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크래미. 네.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해산물 단백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이제 뭐 전분 조금 들어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초가공식품의 부류에 넣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어묵과 비슷한 정도의 네, 그런 네, 네.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감으로써 건강한 김밥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라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뜯어서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네. 좀 공부를 더 해보니 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공식품도 가공식품 나름이고 네. 특히 뭐 심지어 초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 그럼 프로테인 쉐이크는 먹으면 죽습니까? 이런 걸. 그쵸.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조건 다 이렇게 뭉뚱그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뭐 그야말로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무조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강박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화롭게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네. 무조건 뭐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양배추를 채를 썰어서 조금 절여 놓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양배추를 절이지 않은 상태로 채를 썰어서 김밥에 넣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약간 좀 딱딱한 네. 식감이 있잖아요. 살짝 절여서 물기를 꼭 뺀 양배추를 이 김밥에 넣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으로 절이시나요? 절일 때는 식초와 네. 소금 그리고 약간의 알룰로스. 네, 대체당을 쓰시고요. 네, 대체당으로 네. 넣어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양배추는 이건 깨끗이 씻은 거예요. 아, 네. 네. 보통 이제 양배추 씻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댓글로 네. 아 씻지도 않은 양배추를 네. 요리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아, 양배추 채를 네. 썰 때는 네. 한 번에 이렇게 놓고 채를 쓰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하셔서 네. 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채를 써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양배추 한 100g 기준으로 2줄을 만들 거거든요. 배부르겠다. 네, 양배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100g) 기준으로 해서 식초가 한 큰술 정도 들어가고요. 양배추 100g, 네. 식초 한 큰술. 네. 그리고 알룰로스도 한 큰술 정도. 한 큰술. 네. 한 큰술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절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배추는 생각보다 숨을 굉장히 빨리 죽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네. 양배추의 그 에피소드를 다시 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보시면 재료들이 불을 전혀 쓰지 않는 재료들이에요. 왜 보통 김밥 만드실 때 재료 준비하느라 하루가 다 가시잖아요. 계란도 말아야 어묵도 되고 볶아야 되고, 우엉도 졸여야 우엉도 되고 당근도 썰어서 볶아야 되고 너무 일이 많은데 이렇게 김밥을 만들 때 한 2-3가지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김밥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김밥을 마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줄도 정말 1시간 내로 싸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이십니다. 네, 재능일지는 모르겠지만 김발이 없이 김밥을 만듭니다.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쌓여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빛을 조금 바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밥은 평범하게 우리가 김밥에 양념을 하는 것처럼 참기름을 조금 넣고요. 그래도 저는 참기름으로 김밥 간을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네, 참기름 넣고 통깨도 조금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하셔도 굉장히 맛있게.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현미 햇반을 사용한 거거든요. 네. 네, 현미 햇반을 가지고 이게 지금 2공기라서 네. 2번을 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가 오이예요. 네. 오이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 그 장편님 있잖아요. 네. 유전적으로 오이를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되게 생각보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있고. 네네. 그럴 때는 오이를 안 넣어도 될까요? 오이를 안 넣어도 당연히 되고요. 네. 대신에 오이의 양만큼 양배추를 더 넣으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이 드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오이가 주는 그 산뜻한 식감 때문에 오이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김밥 재료를 생각할 때 모양이 좀 아니긴 한데. 네, 보통 김밥을 할 네. 때는 길게 써시죠. 네. 이렇게 얇게 썰는 거예요. 네. 짜장면에 들어가는 네, 스타일로. 맞아요. 간짜장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재료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아까 이제 재료 준비하는 동안 이게 어느 정도 숨이 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기를 꼭 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잡니까? 조금씩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짜주시면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손을 다시고. 네. 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오죠. 네네. 네네. 근데 너무 잘 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완벽한 탈수의 형태로 양배추를 탈수를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할 건데요. 김밥 김을 이제 집에서 김밥 만드실 때 앞뒷면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보시면 이 면과 이 면이 생김새가 좀 다르죠. 근데 뒤는 되게 반질반질. 네, 반질반질하고. 쿠킹 오일도 그런 게 있는데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약간 거치죠. 네. 그래서 항상 거친 면이 위에다가 밥을 올려야 된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친 면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야 밥도 잘 붙고 말았을 때 모양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배웠네요. 네, 네. 이제 밥을 올려서 김밥을 좀 펼쳐 볼게요. 1분 컷 되나요? 1분 컷입니다. 가능합니다. 김밥을 마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만들었을 때 모양이 안 예쁘다. 네. 그게 김밥을 밥을 너무 끝까지 펼쳐서 그러는 것도 있고, 이거 약간 과학적인 얘기인데 이 밥 안에 재료가 딱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말았을 때 그 동그라미 안에 재료가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밥은 기세예요, 기세. 기세? 한 번에 확 말아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김밥에 기에 눌리게 돼서 김밥이 모양이 안 예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방에. 한 방에. 네. 그래서 이렇게 깻잎을 향기로운 향긋한 깻잎을 깔고 아까 교수님이 열심히 짜주셨던 양배추를 이렇게 듬뿍 올립니다. 오이도 듬뿍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싱그럽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리고 크래미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김밥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밥은 기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마는 게 중요하다. 해보겠습니다. 네. 김발 없이. 네, 김발 없이. 한 번에 싹싹싹싹싹. 그리고 남은 밥들로 끝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접착제. 네, 이걸로 이제 김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야. 그리고 김밥을 마른 다음에 너무 바로 썰지 마시고 네. 조금 이렇게 두시면 아까 이렇게 붙여놨던 밥이 네. 김을 잘 붙일 수 있게 도와줘서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둬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아. 그래서 하나만 더 그게 좀 갈아볼게요. 눅진눅진해지면서 이렇게 네. 안정이 되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김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제가 참기름을 발라서 잘 참기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발라야죠. 네, 참기름. 김밥엔 꼭 참기름을 발라야겠죠? 직접 손으로 바르세요. 네, 손으로 살짝 묻혀서 유민하게. 그래도 김밥은 참기름이 있어야 좀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썰어볼게요. 오. 이거 먹고 컨디션이 나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보양 김밥입니다. 네. 와. 제가 예쁜 도시락 통에 한번 담아볼게요. 차곡차곡. 야. 그래서 김밥 도시락 완성입니다. 와. 네. 이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매우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고요. 네. 네. 정말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밖에서 먹으려면 진짜 비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배추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고 양배추 맛이 그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고 맞아요. 한번 절였기 때문에. 네. 깻잎이 대박이에요. 그렇죠. 깻잎이 들어가서
이 모든 이 맛을 다 감싸주고 조화롭게 네.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와, 이거 제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밥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한 번에 네. 확 말면 네. 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정말 너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밥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양배추 김밥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네, 거의 칼질이 필요 없는 김밥입니다. 아까 아, 제가 네. 양배추도 채 썰고 오이도 채를 썰었는데 네. 이거는 채 쓸 필요 없이 이 필러 하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렇군요. 김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자주 해 먹었던 김밥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소세지가 통째로 하나 들어가요. 저속노화에서 왜 또 소세지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닭가슴살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소세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그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김밥에서 당근이나 오이를 채를 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김밥의 특징은 이렇게 오이를 길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김밥. 네. 손이 잘리지 않을까요? 네, 안 잘립니다. 아, 아니면 너무 좀 무섭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저는 좀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이를 네. 벗겨보니 무섭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힘이 좀 드는데 원래 그래요? 아니, 살살 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좀 무서우시면 이렇게 필러로, 그러니까 칼질이 서툰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씨가 나오기 전까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이 살을 벗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오이는 그러면 이 오이는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아, 당근도 필러로 잘 벗겨주세요. 어떤 감자칼을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오이와 당근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요거는 이제 재료가 끝이에요. 네? 제가 또 김밥을 예쁘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먹는 사이에 끝났네요. 네. 요것도 아까처럼 참기름, 소금, 참깨를 넣어서 양념을 조금만 해볼게요. 밥. 김밥을 마실 때 밥이 어느 정도 식어야지 괜찮거든요. 너무 뜨거운 김밥으로 김밥을 말게 되면 금방 김이 처져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김이 좀 식은 다음에 김밥을 마시는 게 좋다. 네. 요 재료들로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친 면이 위로 올라오게. 여기에 이제 아까 그냥 충분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간단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요. 이 정도 사이즈로만 겹치지 않게 꼬리 부분을 이렇게 붙여준다 생각하시면은 한 번에 잘 말리실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가 됐어요. 네, 핫도그처럼. 엄청 땡글땡글해요, 김밥이. 오. 남은 밥으로 쏙 말아주시면 너무 간단한 김밥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재료 준비 시간이 거의 0. 맞아요. 닭가슴살이니까 뭐 탄단지 다 들어있고. 네, 맞아요. 근데 뭐 아, 나는 뭐 닭가슴살 소시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두부를 졸여서 이렇게 올리시면 너무 맛있는 두부 김밥이 또 되죠. 두부김밥. 네. 그래서 또 쏙 한 번에 김밥을 밥풀로 이렇게 붙이는 건 좀 처음 알았어요. 뭐 물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네. 밥풀이 제일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또 2개가 완성됐습니다. 야, 조금 발라서 이게 단면이 진짜 예쁘거든요. 오, 세포 같다. 세포요? 이 세포를 이제 1000배 정도로 네. 이렇게
찍으면 네. 가운데 핵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세포의 단면 같네요. 아, 정말 너무 이게, 예쁘죠? 예, 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너무 세포 같아요. 아무튼 네. 한 입에 딱 먹기 좋은 크기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오이랑 당근을 채 썰지 않아도 된다. 네. 교수님,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김밥이 예, 완성이 정말 너무 됐습니다. 예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뭐 오이나 당근에 양념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드실 때는 혹시 집에 스리라차 소스나 타바스코가 있으시면 네. 이렇게 살짝 얹어서 드셔도 되게 매콤한 킥을 같이 드시는 느낌이에요. 네. 앞서서 해주셨던 김밥이 네. 굉장히 건강한 맞아요. 맛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표현을 빌리면 상어부위 맛입니다. 아, 그렇죠. 상업적 아무래도 소세지가. 네,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저속노화 식단에 입문하신다. 아, 네, 좋죠. 네. 너무 슴슴한 거는 안 되겠다. 음. 그러면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 입문용 김밥이고 네. 아까는 약간 중급?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안 친 것도 하나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거 소스 안 치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식단 구성으로 네. 봤을 때 괜찮은 조합인 거죠. 그렇죠. 탄단지 다 많고 네, 섬유도 들어있고 네. 뭐 칼로리도 적지 않고요. 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향이 훅 들어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 좋아해서 네. 청양고추를 좀 살짝 다져 넣기도 합니다. 냉장고 파괴라 그러나요? 냉파? 냉파. 냉파를 하실 때 네, 냉장고 정말 파먹기. 아, 파괴 냉장고 아니고. 파괴가 아니군요. 냉장고 냉장고 파먹기. 저희 네. 와이프가 냉파라는 말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카메라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어요.